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234명의 국회의원 찬성으로 압도적인 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어제 저녁 7시 3분부로 이제 정지가 됐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한 게 어제 조대환 민정수석 임명이었는데요. 조대환 임명수석 임명을 두고도 말이 참 많습니다. 네, 예. 조대환 지금 그 민정수석, 신임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13기입니다. 예.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다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동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국가미래연구원의 그 발기인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인수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경력은 뭐냐면 바로 세월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분이 지금 최근에 최재경 민정수석이 이제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대통령이 바로 탄핵된 다음에 그 탄핵 집행하기 바로 1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사표를 수리하고 예. 바로 이 조대한 민정수석을 임명을 했어요. 그랬죠. 네. 왜 임명을 했겠습니까? 왜냐? 지금 청와대는요, 대통령이 일단 이 직무 정지가 되는 순간 이 수석 비서관들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황교안 대행을 위해서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행을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이 특히 세월호 부위원장을 민정수석에 임명했겠는가? 네. 저는 이유는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문제가 바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문제고 또 여러 가지 이 부분과 관련된 의혹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이 부분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조대한 저는 민정수석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겠죠. 이 조대한 민정수석을 통해서 재판 준비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하면 위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해서 변호인을 자신이 직접 고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변호사 비용을 주고 이 헌법재판소에 변론을 해야 되는데 만약 조대환 민정수석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조대환 민정수석,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 활동 당시에 이 특조위를 가지고 세금 도둑이다라는 표현까지 써서 그때 뭐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랬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청와대를 마치 자신의 타익을 위해서 이렇게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저는 이제 뭐 그 세월호 7시간이 이제 탄핵소추 발의안에 포함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 헌재 심리가 길어지면서 뭐 이게 조속한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우려는 하는 편인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저는 이 조대한 신임 민정수석의 기용에 대해서는 저는 진영 논리에 굉장히 충실한 인물을 뽑았다. 아. 그 얘기는 대통령께서 지금 어제 보인 그 간담회에서의 태도로 봐서는 여전히 권력에 대해서 대통령 자리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고 예. 또 되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그 뭐 나는 사심이 하나도 없었다. 정말 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에 안에 저는 충실한 진영 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뭔가 본인의 공백, 당신의 공백에 대해서 좀 그 진영 논리에 충실한 인사가 좀 그런 걸 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 저는 세월호 쪽보다는 오히려 좀 진영 논리 쪽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인사 때마다 논란을 빚었는데요. 마지막 사실 어떻게 보면 인사권 행사마저도 이렇게 뒷말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 의원님, 그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지금 식물 대통령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다못해 대통령이 직무를 당연히 보기 위해서 찾아야 하는 청와대 본관도 네. 갈 수 없는 그런 신세라면서요? 예, 예. 그 직무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일을 아니, 그 집무실에 왜 나갑니까? 일하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대통령 일을 할 필요 없다. 관저에만 일하면 안 된다. 관저에서만 24시간 머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황교안 그 대행이 말이에요. 그 야당의 뭐 의심이라든가 국민적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의중대로 좀 움직일 거 아니냐 이런 그 국민적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일부 보도에 의하면요 청와대 한광호 비서실장을 포함한 그 수석들이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되는 거니까 뭐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는데 이거 자체가 정말 웃기는 얘기거든요. 보고는 무슨 보고를 합니까? 예. 아니 그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그 한 내용을 보고를 하는데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어저께 신임 민정수석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런다든가 그런 거는 황교안 대행이 철저하게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혹시라도 청와대 비서실장 내지는 일부 수석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무능하게 경고하고 심지어 필요하면 견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황교안 총리가 분명히 의사표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저 야당에서 왜 황교안 총리 탄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며칠 전까지. 만약 황교안 총리 그 고난 대행이 대통령에게 무슨 보고를 한다든가 대통령과 어떤 뭐 상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야당에게 얼마나 좋은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황교안 고난 대행이 본인의 직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뭐 본인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는 게 배신으로 느껴질지는 몰라도 지금 나라가 중요한 거니까 그럼요. 예, 황교안 고난 대행이 좀 저는 가릴 건 가리고 좀 못 자르시지 자를 거는 잘라야 될 걸로 보이는데 네. 저는요, 어제 혹시나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올까, 혹시나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국무회의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리를 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촛불 민심, 그래서 더 화가 난 게 아닌가. 즉각 내려와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여러 가지 예우를 다 박탈당하잖아요. 네. 그럼 불명예 퇴진 대신 자진 사퇴 가능성 있을까요? 하야 가능성. 네. 예. 그 생각했었다면 저는 진작 했을 것 같은데. 예. 어제 아마 저는 이제 그 대통령의 간담회 내용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시겠구나라는 걸 이제 거의 확실히 느꼈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제 보면은 굉장히 그 구체적인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뭐 에너지 문제 등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지시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미련이 일단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네. 자, 그리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차 담화 때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뭔가 질문을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면 1차, 2차, 3차의 모든 대통령 담화가 보면 거의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 받겠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 받았습니까? 안 안 받았죠. 받았죠. 예. 자, 기자들하고 그러면 일문일답 하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안 했죠. 네. 자, 최순실이 그러면 자신의 초기에만 했다 했는데 사실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아니냐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통령의 말에 대한 신뢰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4차 담화를 할 경우에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불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바로 이제 특검의 직접 조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 특검이 얼마만큼 대통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마 대통령은 지금 관저에 있어도 꽤 바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가 아마 조만간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 네. 이 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진술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특검도 아마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문제가 보면 우리가 오늘 이제 새롭게 한상훈 이제 재판 이야기했지만 조리장, 네. 조리장의 어떤 증언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특검에서 보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증거들에 대해서 아마 특검이 조금씩 국민들한테 좀 공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의 전화 통화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공개하고 안종범 예. 수석 비서관의 그 내용이라든지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 공개해서 정말 내용이 너무나 리얼한 게 나온다면 정말 대통령이 어떻게 또 버티실까라는 그런 또 우려도 해봅니다. 예, 뭐 이제 시간이 점점 다 돼가고 있는데 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은 사실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 뭐 벚꽃 대선이냐, 폭염 대선이냐 이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몫인 것 같습니다. 벚꽃 대선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폭염 대선이 될 것 같으십니까? 지금 어떻게 많은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이제 예. 예측하기로는요, 이 1월 31일 이제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 헌법 예. 재판소장, 예. 그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심의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심리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물리적인 좀 한계가 있고, 집중 심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 3월 13일 전에는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겠는가 보면요. 5월 그러면 그때 이제 3월 13일 전에 결정이 내리면 이제 2달 뒤 대선을 치러야 5월 되니까 중순에는 치러지는데. 예, 5월 대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보면은 이수희 변호사님 보면 이게 이 대선과 관련해서요. 각 당의 셈법이 다른 것 같은데 오늘 추미애 대표가 다시금 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헌재는 1월 말까지 판단을 종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1월까지 헌재가 심리를 종료하고 결국 3월에 대선을 치르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야당은
마음이 뭐랄까요? 굉장히 급한 것 같습니다. 야당 예. 안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급하겠죠. 그런데 저는 1월 말 심리 동결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저는 부실 심리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신지호 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정미 그 헌재관이 나가기 전인 한 3월 중순, 초중순쯤에는 뭐 이렇게 쟁점을 정리해가지고 그때까지 나온 증거로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예. 저는 그것이 가장 무난하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아쉽네요. 자, 마지막으로 집회 현장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광화문 광장에는 여전히 촛불을 든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고요. 지금 계속 청운동 주민센터나 청와대와 인접해 있는 곳에서도 날씨가 오늘 얼마나 춥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바닥에 앉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